안녕하세요. 에미넌트 하스피스의 김정아 널스 프랙티셔너입니다. 오늘은 폴스트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폴스트는 Physici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의 약자로 심각한 질환을 가진 환자가 심장이 멈추었을 때 어떤 치료를 받을지 미리 정해두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생명 연장 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환자와 의사가 함께 상의하여 작성하는 의료적 유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파워 오브 아토니, 법적 대리인이 대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폴스트의 작성이 의무는 아니지만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대신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이로 인해 큰 부담이나 죄책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결정이 없으면 불필요한 의료적 처치로 인해 환자가 고통 속에서 임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미리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폴스트는 보통 눈에 잘 띄도록 밝은 핑크색 용지에 작성되며 흔히 더 핑크폼이라고 부릅니다. 집에서 보관할 경우 응급 상황에 대비해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911이 출동했을 때 폴스트가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CPR, 심폐소생술 여부 등 치료 방향을 결정하지만 폴스트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풀코드, 모든 연명치료 시행으로 간주되어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응급조치가 시행됩니다. 폴스트의 양식은 크게 파트 A, B, C, D 4가지로 구성되며 각각 환자의 치료 선호도와 상황별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른쪽 가장 위에는 Patient Information, 환자의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파트 A는 환자의 심장이 멈추거나 숨을 쉬지 못할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Attempt Resuscitation, CPR, 심폐소생술 시행입니다. CPR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환자의 심장이 멈추었을 때 가능한 모든 응급조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병원으로 이송 후 전기충격, 약물치료, 기도삽관, 인공호흡기 사용 등 생명 연장을 위한 모든 치료를 포함합니다. 즉, 소생을 위한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적 치료, 풀 트리트먼트를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Do Not Attempt Resuscitation, DNR, Allow Natural Death, 심폐소생술 금지를 또는 자연사 허용입니다. 이는 환자에게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가능한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하는 선택입니다. 호스피스를 선택하신다는 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해 이미 어느 정도 임종을 예상하고 계신 상태이므로 대부분의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은 환자의 존엄성과 편안함을 위해 DNR을 결정하십니다. CPR과 기도삽관은 단순히 순간적인 회생을 도울 수 있지만 근본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며 환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TV에서 보는 심폐소생술을 단순히 흉부 압박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전기 충격기 사용, 기도삽관, 인공호흡기 연결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병원 이송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파트 B는 의료 개입의 정도, 메디칼 인터벤션에 관해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풀 트리트먼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 연장을 위한 가능한 모든 의학적 수단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 연장을 목표로 CPR을 원하실 경우 이곳에 해당하며 병원 이송 및 집중 치료를 받게 되십니다. 두 번째, 셀렉티브 트리트먼트는 선택적인 치료입니다. 현재의 의학적 문제를 치료하되 과도한 치료나 고통스러운 조치는 피하는 선택입니다. CPR이나 기도삽관은 하지 않지만 필요시 항생제, 정맥투여나 수액치료 정도를 허용합니다. 환자가 계시는 곳에서 컴포트 골, 편안함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 병원에 이송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컴포트 포커스드 트리트먼트는 환자의 편안함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치료입니다. 산소, 석션, 흡입과 같은 증상 완화 치료는 하지만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호스피스 환자가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현재 환자가 계시는 곳에서 컴포트 골, 즉 편안함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 병원에 이송하게 됩니다. Part C는 Artificially Administered Nutrition, 인공 영양 공급에 관한 선택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Long-term Artificial Nutrition, including feeding tube, 장기 인공 영양 공급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위장관 튜브를 삽입하여 튜브를 통해 장기적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호스피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피딩 튜브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호스피스를 받으시면서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하시는 중에는 G튜브로 시작하실 수 없으며 보통 호스피스 서비스를 중단하시고 G튜브를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Trial Period of Artificial Nutrition, including feeding tube, 단기 시도입니다.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기간 나소기어스트릭 튜브, NG 튜브를 통해 코를 통한 위장관 튜브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콧줄이라고 합니다. 이 튜브는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해서 환자가 자기도 모르게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No Artificial Means of Nutrition, including feeding tube, 인공적인 영양 공급 시도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공적인 영양 공급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진행을 허용하는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호스피스 환자는 삶의 질과 존엄성을 위해 이 옵션을 선택하십니다. Part D, 마지막으로 서명입니다. 환자 또는 가족 그리고 주치의의 서명을 통해 결정이 문서화됩니다. 위장관 튜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스피스를 시작할 때 이미 G튜브를 사용 중인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G튜브는 종종 폐렴, 감염, 반복적인 입원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환자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24시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늘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 파킨슨, 뇌졸중 같은 질환에서 환자가 삼키는 기능을 잃었을 때 자주 시행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괜히 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가족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만나본 가족분들 중 상당수는 병원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했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사전 설명이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말만 듣고 동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환자 한 명을 돌보기 위해 온 가족이 희생을 하거나 가족 중 한 분이 모든 돌봄을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튜브의 삽입 여부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삶의 질,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돌봄 환경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호스피스를 신청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자주 하는데 제일 먼저 DNR과 심폐소생술을 안 하겠다는 것과 No Hospitalization, 병원 입원 치료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봅니다. 호스피스를 신청할 때는 좋은 서비스니까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DNR이나 No Hospitalization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특히 한국 분들은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가야죠. 응급이면 당연히 911을 불러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맞는 경우지만 호스피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환자분이 아프거나 의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호스피스에 연락을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응급 상황이 와도 호스피스를 부르시면 되고 호스피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환자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가족에게 가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가족분들이 의료인이 아니므로 불안해서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전화로 보호자분께 지시를 드리거나 간호사가 방문해서 환자를 확인하고 호스피스에서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분은
환자가 방광염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너무 자주 반복하셔서 가족이 지쳐서 호스피스를 시작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시작 후 방광염이 여러 번 왔는데 그때마다 호스피스 의사가 경구항생제를 처방해 드려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자의 컨디션이 좋아져서 호스피스 치료를 종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자주 있습니다. 호스피스의 목표는 임종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호스피스는 환자가 현재 계신 곳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와도 병원에서 힘든 치료 과정을 겪는 것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설명드리고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환자와 가족분들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시고 환자분도 현재 계신 곳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겠다라고 하셨다가 막상 환자분이 나빠지면 마음이 바뀌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폴스트에서 설명드렸듯이 폴스트는 환자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중단하시게 되며 그 또한 가족의 선택이고 존중해 드립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폴스트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폴스트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을 가족분들이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족분들은 산소도 하지 말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산소 공급은 환자의 편안함을 위한 조치, 즉 컴포트 메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소는 컴포트 메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호스피스에서는 꼭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의사의 오더에 따라 진행이 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스트에 명시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폴스트에는 정답이나 오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의 가치관, 신념, 그리고 돌봄 환경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생명 연장 조치는 환자에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족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환자분과 가족분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원하는 방식대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저의 경험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가족은 정말 준비를 잘하셔서 환자분이 평안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환자분이 너무 고통스럽게 지내시는데도 가족 입장에서 그래도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힘들게 마지막을 보내시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치매 환자가 많아지면서 환자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가족의 선택대로 마지막이 결정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출산, 양육, 결혼, 퇴직 이 모두가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마지막 순간도 준비와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마지막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와 선택이 필요합니다. 환자분을 위해서 그리고 남은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을 존엄하고 편안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